네, 왜 우리가 개수, B값이라고 하죠. B값을 표준 오차로 나누면 왜 이게 T값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표가 있죠, 표. 자, 표가 있는데 개수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표 구성이 이렇게 나오죠. B 나오고 표준 오차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가 나오고 T가 나오고 P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순서는 일단은 SPSS로 분석을 했을 때 이 표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B하고 SE를 비표준화 계수라고 하고 베타를 표준화 계수라고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위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표준화 계수,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화 계수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굳이 나눠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상수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독립변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표의 비밀이 이 B값을 SE로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요 T값이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T분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T분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논준 유튜브 동영상 강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제가 이 직선을 참 못 그어요. 직선 참 못 긋는다. 대충 이해하면서 보세요. 자, 이게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자, 제가 참 마음이 안 고다서 그런지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T분포가 이렇게 정규분포하고 똑같이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이 그림 잘 그리려고 제가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 모양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요 중간을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이제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같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뢰도를 한 95% 정도 잡으니까 이게 면적이 요 밑에 면적이 1이라고 봤을 때, 요 밑에 면적이 1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1을 100%로 환산하면 100%로 환산을 하면 이제 95%에 해당되는 영역, 여기가 몇 프로 되겠습니까? 95%니까 47.5%, 여기가 47.5%, 이렇게 더하면 여기가 95%가 되겠죠. 거기에 딱 해당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점. 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가 0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요 거리하고 요 거리는 수학적으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플러스 1.96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단 양측 검정일 때, 물론 이제 단측 검정일 때는 달라지죠. 자,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양측 검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SPSS나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들도 일단 양측 검정을 디폴트 값으로 좀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여기가 이제 귀무가설 영역이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을 뽑으면 그 T값이 여기에 어디 찍혀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찍혀야만 이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있어요. 귀무가설을 기각시켜야만 영구가설이 채택될 수 있겠죠. 어떤 반사급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요거를 귀무가설을 이제 기각시킨다.
기모가스를 기각시킨다라고 해서 요 부분, 지금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기각 영역이라고 하죠. 기각 영역. 자, 어쨌든 이제 기각 영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클 때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으니까 영구가설이 채택되는 반사급부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고, 우리가 면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다시 1로 되기 때문에 면적은 1. 우리가 이제 적분에서 그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적분을 봤을 때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면적, 여기에 있는 면적, 요건 이제 0.95가 되니까 요 두 개의 면적을 합치면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0.0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면적의, 요거는 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고, 면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p 값이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커질 때 면적은 0.05의 면적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으로 봤을 때는 유입 확률이 되고, 거리로 봤을 때는 기각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자, 이제 왜 B 나누기 SE가 T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번 했다고 칩시다. 자, 회귀 분석을 했다고 쳤을 때, 뭐 구조 방식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인과관계 모형은. 자, 이렇게 되면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 방정식이 나오는데, 회귀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으로 했다 치면, 방정식이 Y는 자, 상수 A 플러스 개수 B X 플러스 자, 표준 오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우리가 용어를 따지면 종속 변수다. 독립 변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X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얘가 상수예요. 상수 항상 상자. 다시 말해서 X가 0이 되면 요렇게 0이 되겠죠. 그러면 Y는 곧 A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수 정해져 있으니까 X가 0일 때 Y의 값, 요거는 X가 0일 때 Y의 값.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용어로서는 절편이라고 하고, 절편. 송편이 아닙니다. 절편입니다. 자, 그리고 요 B값이 우리가 이제 개수라고 하죠. 개수. 특히 비표준화 개수.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킨다는 말은 이렇게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이렇게 값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에 가까울수록 크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1에 가까우면 와 크구나, 이 정도 크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표준화죠. 표준화. 그래서 이 B를 표준화시킨 게 베타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표준 오차가 되겠죠. 표준 오차. 자, 근데 B 값은 개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X가 Y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이 개수, 이걸 다른 말로 수학적인 용어로는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 중학교 수학으로 보면 이 상수가 절편이 되는 거고 개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가 크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수 B값이 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욕심은 또 많아. 오차는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자, 오차는 작고 기울기, 개수가 크면 좋겠다. 요걸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값과 SE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이거죠. 요게 작을 때, 클 때, 얘가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나눠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SE가 적을 때, 클 때, 그 다음에 B가 적을 때, 클 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가 B값이 큰데 오차가 작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요 현상. 여기에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요 때는 뭐겠습니까? 가설이 채택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B값이 작은데 오차가 더럽게 크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가설이 기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자, B값이 커서 좋아라 했는데 아이씨 이거 표준 오차까지 크네. 애매모호. 오차가 작아서 좋아했는데 B값도 작네.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요 두 케이스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를 채택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연구가설을 채택시킬 수 있겠냐. 그거를 보면 오차 대비해서 봤을 때 B가 얼마나 크냐의 비중을 보면 된다는 거죠. 비중을. 오차 대비했을 때 B가 얼마나 크냐. 이 비중을 보면 우리가 채택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자, 뭔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커야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연구가설을 채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택을 시키는 기준이 되는 값이 요 값이 되는 겁니다. 요 값이. 이 값이 뭔데? T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요 오차에 대한 B 값의 비중을 봐서 채택을 시키려면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뭔데? T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B를 S2로 나눈 게 바로 T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이 B 값을 S2로 나눈 게 T 값이 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T 값이 거리의 값이고 이 P 값이 면적의 값이기 때문에 이 T 값이 1.96보다 컸을 때 P 값이 0.05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양측 검증일 때. 우리는 대부분 양측 검증이니까 뭐 양측 검증이 단측 검증이 그렇게 논문 쓰시는 분들이 특히 사회과학에서 이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렇게 보고 나면 이 베타 값은 얘를 B 값을 1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딱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니까 결국에는 회귀 분석에서 나온 이 개수표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거지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회귀 분석의 이 개수표에 숨겨진 비밀, 이 구조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B를 SE로 나누면 T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